네, 동시호가 구간입니다. 4분 남았습니다. 3시 26분 28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입니다. 동시호가 구간에 좀 변수가 생기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아니고 코스피 쪽으로 낙폭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막판 동시호가 구간을 활용한 정말 진짜의 찐 순매수인지 아니면은 이 부분 조금은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허수일지는 잠시 후 4분 지나면 밝혀질 텐데요. 동시호가 구간 상황이 현재 0.82% 정도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고일 대비 20포인트 하락한 2424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요. 오늘 장중 저점이 2409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호가 구간 들어가기 직전만 하더라도 2410선대였는데 지금 좀 낙폭이 그래도 조금 줄어드는 동시호가 구간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동시호가 구간도 요지부동입니다. 저점을 더욱더 낮추는 그런 힘없는 모습이고요. 1.86% 13포인트 내주며 718.29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된 하락세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 오늘장에서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오늘 장에서 개별 종목군 쪽으로 좀 더 눈길이 갑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사이에 개별 종목, 이런 이벤트 플레이만 펼쳐지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요. 오늘 장 오후까지 살아남은 강력한 섹터는 역시나 이번에도 네옴시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수철인데요. 일부 매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이번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국내 수철이 관련된 기업과 이 사우디 쪽의 인사들이 만남을 가졌다라는 이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나 이런 중동 쪽은 물 부족이라든지 수처리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이 부분을 담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고요. 대표적으로 웰크론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 웰크론 한택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 웰크론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12%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오늘 권리락인 것도 있는데요. 피코그램 사실 바로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상태여서 이 부분이 풀리지 않는데 오히려 주문 잔량이 계속해서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처리 관련된 기업들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직간접적으로 네옴시티 관련돼서 이쪽 쌍용건설이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들 나오면서 주목받았던 인디에프는 오늘 상한가 재차도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건설 중장비 쪽으로는 화천기계도 지금 6% 정도의 상승 탄력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철강주들이 오후 탄력이 상당히 좋네요. 지금 고려제강이라든지 부국철강도 5에서 7% 정도까지 상승 탄력 나옵니다. 중소형 철강사들 DSR 제강 같은 경우도 한 3%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소재 쪽의 철강 섹터 강세 움직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월드컵 특수 관련된 종목군들도 장 초반 주목받았는데요. 하지만 막판의 그림은 조금은 다릅니다. 이 제주맥주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도 강세 움직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9% 거의 20% 정도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국순당은 윗골을 길게 달면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1월 21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다소 좀 부진한 출발 움직임 나타냈는데요. 과연 어떤 점이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은 것인지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변국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인데요. 일본 증시는 잠잠했습니다. 보합권 정도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일본 증시는 확실히 미국 증시 분위기를 좀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상승 탄력 보자면은요, 0.16% 정도로 많이 강하진 않았지만은 한국과 중국이 밀려 내려가는 가운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전장에는 사실 탄력이 더 좋았다가 오후장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어두워지고 미국 야간 선물이 빠지면서 일본 증시도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됐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0.16% 오름세 나타내며 27,944.79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이제 28,000엔 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오늘도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았고요.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중국 쪽도 예의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제로 코로나 철폐 혹은 완화 기대감 이런 얘기가 쏙 들어갔죠. 오히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더욱더 고삐를 바짝 조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한시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코로나 확산 우려되는 도심 일부 지역을 봉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날, 전날 같은 경우는 베이징에서 또 이렇게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에 밀집 시설을 폐쇄하고 그리고 식당 내 식사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재차적 고삐를 바짝 조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주요 일정 아침에 체크를 해드릴 때 중국 내에서 LPR 발표된다고 말씀드렸죠.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이번에는 동결을 했고요. 그런데 한 3개월 이내에 인하할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함께 중국 증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리 인하도 안 하고 거기다 코로나도 확산되고 있고 중국 내부의 투자 심리는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요.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0.52% 하락하면서 현재는 3080.7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0.5%대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심천 쪽은 0.58% 비슷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변동성 큰 홍콩 항생 쪽, 이쪽은 1.7% 정도의 약세 흐름 띠면서 홍콩 쪽 낙폭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넘어가겠습니다. 환율도 거의 보합으로 출발해서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원 넘게 올랐거든요. 14원 40전 오름세 나타내면서 1354원 7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오전장에 이렇게 가파르게 끌어올리고 이후에 고점 부근에 횡보하는 모습 1350원대 중반에서 오늘 오후장 내리보냈고요. 종가도 그 근처에서 형성됐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제로 코로나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다시 원달러 환율이 상승 전환됐습니다. 이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쳤는데요. 그럼 오늘 코스피 시장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분봉 차트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개장 이후에 하락 전환하면서 오전 중에 낙폭을 키워왔습니다. 1% 넘게 빠지면서 오전 중에 2420선을 내주는 모습 나왔는데요. 이후에 2410선에서 박스권 등락 움직임 나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1시 반 구간 들어서 2420선에 대한 회복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지만 다시 탄력을 줄이면서 2410선에서 등락 움직임 나왔고요. 2420선을 눈앞에 둔 채로 2419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1620억 가까이 매도 우위로 마쳤고요. 이어서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개인이 652억 가까이 순매수세를 보였고요. 기관이 795억 정도 매수 우위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하락하는 업종이 많았는데요. 그 가운데 의료정밀 섹터가 낙폭을 더욱 키우면서 5.52%대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 다음으로 섬유회복 업종과 건설 업종이 나란히 2%대 하락으로 마쳤는데요. 오늘 FNF가 4% 넘게 밀리면서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섬유회복 업종이 2.85% 가까이 내렸고요. 그 뒤로 건설 섹터가 2.2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업종과 그리고 2차전지 소재주 그리고 LG화학 같은 이렇게 셀 업체들도 하락세가 부각됐는데요. 먼저 전기전자 섹터가 1.67%대로 하락 마쳤고요. 이어서 화학 업종이 1.47%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승 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경기 방어 종목들은 상승했는데요. 먼저 보험 업종이 0.53%대로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CJ제일제당 외에 월드컵 특수 수혜받는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음식료품 업종이 0.43% 상승했습니다. 그 뒤로 유통업종이 0.1% 안팎의 소폭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도세 대체로 하락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가 61,400원의 종가 형성하면서 약 0.65%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오늘 낙폭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시총 4위로 밀려나면서 86,300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약 2.4% 가까이 밀리면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셀업체들 보겠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장중에 낙폭을 조금씩 더 키웠습니다. 종가는 57만 3천원을 형성하면서 약 4.2% 가까이 큰 폭으로 하락 마쳤습니다. 그 뒤로 LG화학 역시 부진했는데요. 종가는 68만 2천원 터치하면서 약 3.1%대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 뒤로 삼성 SDI 역시 1%대로 하락했고요. 종가는 69만 4천원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홀로 상승부를 지켜줬는데요.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가는 88만 8천 원 터치하면서 약 0.7%대에 가까운 상승 마감했고요. 반대로 셀트리온은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셀트리온은 0.56% 하락했고요. 17만 7천 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인 현대차와 기아 역시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1% 이내의 내림세로 마쳤는데요. 종가는 16만 8천 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기아는 오늘도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종가는 6만 5,200원 터치하면서 약 1.2%대의 하락 마쳤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네이버가 종가를 18만 2,500원에 약 1.6% 가까이 하락으로 마쳤고요. 카카오가 외국인들이 많이 샀지만 그래도 부진했습니다. 종가는 5만 6,300원 터치하면서 약 2.43% 내리면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고강도 방역을 일부 완화한 정밀 방역으로 전환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방역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신규 감염자 수가 2만 6천여 명에 달해서 6개월 만에 사망자까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베이징에 이어서 우한 도심 봉쇄 조치를 내리면서 다시 한번 중국향 소비재 관련주들 쪽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먼저 화장품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LG생활건강이 4.4% 가까이 내리면서 63만 4천 원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이준 코스메틱의 낙폭이 조금 더 부각됐습니다. 종가는 415원이고요. 약 8.2% 가까이 내리면서 마쳤습니다. 그 뒤로 아모레G와 아모레퍼시픽 역시 하락으로 마쳤고요. 그 뒤로 에이블 CNC가 5.4% 가까이 내리면서 4,650원에 마쳤습니다. 그 뒤로 색조 화장품 전문기업인 토니모리 역시 3.2%대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718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포인트로는 13.35포인트 내렸고요.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강보합으로 출발했지만 이후에 바로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커지면서 1% 넘게 밀렸는데요. 점심 구간 들어서 720선에서 줄다리기 하는 모습이 연출됐지만 추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종가는 720선을 하회하는 흐름 보였고요. 종가 718포인트에서 하락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이 1,590억 가까이 가장 크게 팔았고요. 이어서 외국인이 670억 정도 매도 우위로 마쳤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끝까지 많이 샀습니다. 개인이 2,433억 정도 담으면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하락하는 가운데 펄어비스와 리노공업만 소폭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먼저 2차전지 소재주 볼 텐데요. 오늘 2차전지 관련 업종들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이 3.6% 가까이 밀리면서 10만 5,400원의 하락 마감했고요. 이어서 LNF와 에코프로 역시 부진했습니다. LNF가 3.14% 내린 21만 2,700원의 하락 마감했고요. 에코프로가 12만 3,600원의 종가 형성하면서 1.2%대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첨부가 6거래일 만에 23만 원 선으로 내려왔는데요. 오늘 종가 23만 7,800원 터치하면서 약 1.86%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주들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역시 동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7% 가까이 내렸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낙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장중에 하락세가 좀 더 들어오면서 약 4% 가까이 하락했고요. 종가는 6만 6,400원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HLB 역시 2%대의 낙폭을 키웠습니다. 종가는 3만 5,4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개인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 그리고 오늘 희비가 좀 엇갈렸는데요. 카카오게임즈는 종가 4만 2,400원에 형성하면서 약 2.2% 가까이 빠졌지만 펄어비스는 강보합으로 마쳤습니다. 종가 4만 3,300원 터치하면서 약 0.12%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는 오후 들어서 탄력이 조금 더 좋아졌는데요. 오늘 17만 600원의 종가 형성하면서 약 1.8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5G 관련주들이 가장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정부가 지난 18일에 이동통신 3사에게 5G 초고주파의 이용기간 단축 및 회수 처분을 내렸는데요. 정부는 주파수 서비스의 수요가 설치 요건에 미달했다면서 이러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대신 이동통신 시장 내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5G 추가 할당을 두고 경쟁 구도가 더욱더 심화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5G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안전장비 수요 기대감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KMW가 7.84% 상승 마감했고요. 그 뒤로 서진 시스템이 3.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노와이어리스가 부각됐습니다. 종가는 33,300원 터치하면서 약 6.32%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뒤로 솔리드 역시 7.5% 가까이 상승했고요. 종가는 5,700원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해수 담수화 관련주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사우디가 네옴시티의 식수 공급망 해결을 위해서 국내 기업들과 접촉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부각됐는데요. 사우디는 상수도의 상당 비중을 해수 담수화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정부와 국부펀드 관계자들이 한국에서 해수 담수화 플랜트와 또 수처리 관련 기업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사우디 해수 담수화 연구에 참여했던 태경BK와 웰크론 관련 종목들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먼저 태경BK가 코스피 쪽에서 가장 강세가 부각됐습니다. 종가 5,920원 터치하면서 약 5.5%대의 상승 마감했고요. 이어서 웰크론이 1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탄력을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3,430원에 강세로 마쳤고요. 이어서 웰크론 한택이 상한가로 마쳤습니다. 종가는 5,310원에 형성했습니다. 그 뒤로 시노펙스가 8.73%대의 상승으로 집계됐고요. 이어서 뉴보텍이 17.18%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물지도 현재까지 0.83%대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2.65포인트 내리고 있고요. 현재 지수 314.8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501계약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요. 그 뒤로 외국인이 136계약 정도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 쪽에서 매수 물량 받아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583계약 정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